안녕하세요. 경리하면 되지 논대지입니다. 오늘은 공장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공장 물건을 잘 몰라서 저처럼 모르시는 분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장 물건을 보다 보면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 그런 거를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아는 데까지는 잘 해보도록 할게. 알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8715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 서구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공장이고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뭐 지분으로 나오는 때도 있고, 그치? 또 건물을 빼고 토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물건은 그래도 다행히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토지에서 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도로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아. 면적은 토지 면적이 650평 정도고 건물이 500평 정도. 사진을 보니까 1층, 2층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닥 면적으로 보면 한 25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감정가가 27억 6천만 원 정도 감정이 되어 있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 19억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2년 7월에, 그러니까 1년 전쯤에 한번 신건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나왔었다가 네. 그때 감정가가 25억 5천?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 27억 5천으로 됐거든요. 아, 그러네. 네, 보니까 한번 그때도 유찰이 됐었고, 유찰이 된 상태에서 변경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룸 가격 갔다가 다시 갔다가, 그리고 다시 7월에, 올해 7월에 네, 올해 7월에 신건으로 다시 나왔는데, 그때 가격이 27억 4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2억 가까이가 오른 거죠. 그리고 8월에 또 한 번 변경되면서 여기서 또 올랐어요. 한 2천 정도가 또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 법원에서 이제 채무자한테 이렇게 서류가 가요.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가치 정확하게 딱 정해진 구획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 가지 뭐 붙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따로 이제 내 건데 뭐 등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을 때 감정을 하면서 뭐 조금 빠졌던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좀 감정가가 변동이 있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좀 그 지역이 그 지가가 급하게 상승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좀 받아보려고 재감정 신청을 해갖고 다시 한번 감정가를 뽑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감정되기를 원할 때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낮게 해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하죠. 이런 경우 잘 받아들여주나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뭐 지가 변동은 땅의 공시지가가 급하게 오른 경우, 아니면 이제 지금같이 이러이러한 품목이 있었는데 이게 감정에서 빠졌다고 보정 서류를 보냈을 경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하지. 해볼만 하겠네요. 작년에 25억 5천 정도였는데 그거를 신청함으로써 2억 2천 정도 감정가가 올랐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꽤 큰 거죠. 그렇지. 아마 빠진 게 있어서 그랬을 거야. 이 정도면. 저희 감정평가 현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감정 시점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변경돼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또 사건이 변경되면서 이 제시의 기계의 규부, 그러니까 그 수변전 설비, 수변전 설비가 전에 감정에는 좀 빠졌나 봐요. 빠진 것 같아. 그게 추가돼서 금액이 변경돼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2억 2천 정도 더 올라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건물을 보니까 1층, 2층 나눠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 면적은 222평 정도 되어 있는 거고, 토지 가격은 16억 정도, 그리고 건물이 9억 정도고, 제시외도 있는데 그래도 제시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상관이 없고, 특이한 점이 이 기계기구가 2억 6천 정도 꽤 높은 가격으로 지금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어떤 건지는 뒤에서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공장 용지고, 여기에 제시의 건물 현황이 나와 있네요.
기계실하고 통로하고 옥상 계단 지붕이 나와 있는데 통상 이런 것들은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거의 붙어 있는 경우라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네. 또 매각 포함이니까. 매각 포함이고 감정도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그 양주 강정면 쪽이거든요. 이게 메인 도로일 거예요. 메인 도로 쪽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변에 붙어 있는 이 공장이고요. 이 공장인데요. 좀 아쉽죠. 그러니까 각이 좀 안 나오네. 네. 이렇게 큰 차들이 사진상으로도 큰 차들이 지금 이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때 조금 그치. 걸리적거리다. 한 번에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제 위험스럽게 중앙선에 네. 인접해서 크게 이렇게 돌아 그렇죠. 들어오려고 하는 네. 이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이 공장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살짝. 네. 진입로가 좀 아쉽네. 네. 만약에 이런 큰 차가 들어오려면 음. 한 이 정도는 이 그치. 정도는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그렇지. 돌면 좋은데. 그렇지. 네. 그런 부분은 좀 이 공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도 큰 도로하고 접해 있다는 거는 괜찮은 분명한 거죠. 장점이지. 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2층 건물이고요. 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차가 많을까? 직원 차겠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여기는 이제 차가 빠져 있을 때 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주차장이 꽤 넓어서 일하시는 분들 주차하거나 아니면 물건 적지 않은 큰 차량 들어오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사진인데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나쁠 수가 없어. 음. 왜냐면 이게 마스크 공장이래. 아, 마스크 공장. 여기는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층 사진 같아요.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이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공장인 것 같고요. 아, 여기 써있네요. 기계기구가 마스크 제작하는 기계니까 마스크 공장인데 제가 알기로도 2019년부터 지금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마스크 공장이 그때 정말 핫하게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생겼지 그때. 근데 지금은 마스크가 거의 이제 끝났죠. 코로나가 끝나면서 마스크 저는 이제 너무 지겨워가지고 안 써요. 그러니까 써야 될 일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쉽잖아. 우리가 코로나 처음 오고 마스크 대란 났을 때 그때는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그 당시 편의점에서 KF94 마스크 하나가 5,000원씩 팔았어. 맞아요. 네.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5,000원 팔아도 샀어 사람들이. 지금 얼마냐고. 지금은 뭐 낱개로 사본 적은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보통 이제 뭐 왔을 때 낱개로 따져보면 뭐 지금 200원 정도 하나? 박스 단위로 요새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럼 벌써 얼마나 차이가 나.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도 마스크 공장들 요새 문 많이 닫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치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보면 마스크 이 기계가 1억 2천 정도 되어 있고 클린룸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린룸은 뭐 하는 거예요? 반도체 이제 그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약품이나 이런 걸 좀 다루는 데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외부에서 먼지 같은 게 묻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척을 하는 설비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김치 공장 같은데, 그렇지. 식료품 공장 같은데 갈 때도 TV 보면은 이렇게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캡 쓰고 뭐 신발도 다 갈아 신고 그런데 클린룸 가서 깨끗하게 털어내고 그다음 환복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지. 그 시설물이 설비 시설이 지금 1억 2천 정도 잡혀 있는 거군요. 이거 마스크 공장을 하려고 그러면 저 설비가 필수야. 꼭 있어야 돼. 저거 없으면 허가 안 나와. 수변전 시설은 뭡니까? 수변전 설비대. 수변전 설비는 이제 그 전기를 관리를 하잖아. 이제 변전 설비가 가까이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보통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쓰는 이런 변전기하고는 좀 거리도 있고 그리고 또 쓰는 또 전기의 또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별도로 설비를 해놔야 돼. 아까 감정가에 이 수변전 설비가 안 들어가 있는 아까 안 들어갔으니까 한 2천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요번에. 그게 이제 2천만 원 이게 포함되면서 감정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시외 기계 기구는 소유자 등 제반 자료 미제시로 인하여 시설에 대한 용량, 규격 등 상세한 스펙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물건 확인은 여기 휴면 종합관리인 그러니까 이 클린룸 업체인 것 같아요. 그 관리인의 도움으로 일부 확인하고 탐문 자료를 통해서 참조했다. 그래서 실제 스펙 자료와 상회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 상태 등은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사가 잘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이런 뜻이네요. 쉽게 말해서 실제적으로 직접 사용을 해보진 않았다는 거지. 이게 그쵸, 잘 그쵸. 작동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감정가를 산출했다. 라고 이제 면피 규정을 써놓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런 거예요. 지금 감정은 뭐 수변전 설비는 빼고라도 지금 마스크 제작 그 기계하고 이 클린룸 설비가 2억 4천 정도 좀 잡혀 있는데 입찰을 할 때 이런 설비라든가 기계 같은 거 나는 안 쓸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감정이 또 제대로 됐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기계를 봤을 때는 생산 연도하고 제조달 가격을 맞춰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연식을 갖다 깎아내면서 곱하기를 해갖고 0.5부터 0.75, 0.6 이런 식으로 보정치를 넣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갖다가 감정가로 산정을 하는데, 사실 클린룸 설비는 일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는 필요 거거든. 없죠. 네. 그리고 그 공간 자체도 차라리 창고를 쓰면 썼지. 예. 근데 클린룸은 말 그대로 룸이잖아. 이게 붙어서 돼 있는 설비들이라 이걸 사실 뜯어내도 이게 뭐 기계값을 쳐줄라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건비가 더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어 샤워 같은 거를 이게 다 벽이나 천정에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할 텐데 그거 뜯어내면 뭐냐고. 그죠,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또 딱 제작 상품인데. 주문 제작돼서 나온 상황이고 이거 뭐 기성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에어 샤워 같은 거 뭐 벽에 붙어 있는 거 다 뜯어내면 뭐냐고. 쓰레기지 뭐 그냥.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마스크 만드는 기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각종 기계들이 이 공장 안에 있는데 이 마스크 천이겠죠. 이런 기계들 내가 안 쓸 건데 내가 이거 입찰할 때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낙찰이 된 후에 낙찰이 되고 난 후에 저 기계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일단은 기계가 포함이 돼 있잖아. 네. 현재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거란 말이야. 낙찰을 받으면 최소한 임차인이나 뭐 다른 사람의 거는 아니라는 부분이 서류상으로 이제 작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받았을 때 사실 중요 부품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 작동 유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중요 부품 같은 거 띄어가 버리면은 사실은 고철값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주사기 같은 거 만드는 기계는 그 기계를 매입했을 때 허가를 주무관청에서 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기계는 그 회사밖에 못 써. 딴 데는 들고 가서 작동이 된다 그래도 딴 데서 쓰면 안 돼. 등록을 해서 쓰는 거구나. 그런 기계들이 있어. 근데 보통 통상 마스크는 KF94, 뭐 KF80 이런 식으로 쓰는 마스크도 있지만, 이제 또 의료용으로 전문적으로 쓰는 마스크가 또 있단 그렇죠. 말이야. 수술용 마스크가 있죠. 그런 것도 같이 병행 생산을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물건들도 그 허가 받은 업체만 쓸 수 있는 물건일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해. 의료용 같은 경우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라면 뭐 코어 부품이 없거나 허가가 필요한 기계 같으면은 사실 저거 드러내서 버리는 것도 돈이야. 그렇죠. 그러면 저런 기계값이라든가 내가 쓰지 않은 설비는 거의 이제 감하고 하는 게 낫겠네요.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돼.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 물건이 정말 우량해서 1차에 뭐 트라이를 해야 되는 물건이다라고 하면은 저 기계에 관한 부분은 싹 잊어버리고 다른 가치로서 그 감정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군요. 음. 만약에 제가 쓸 것 같으면요.
쓸 것 같으면 이제 허가 문제가 동반이 되는 물건이냐만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코어 부품이 이게 남아 있느냐. 이게 사실 이게 좀 열려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닫혀 있거나 그러면 그렇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외관만 사진상으로 볼 뿐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동차 경매할 때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엔진 체크 같은 걸 못 하니까. 우린 또 봐도 모르니까. 그렇죠. 봐도 모르죠. 봐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지. 왜냐면 정확하게 뭐 다 판단하고 하면은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 늘 우리가 뭐 아파트 경매를 하더라도 빌라 경매를 하더라도 외관은 볼 수 있지만 집안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 경매를 할 때 아파트 내부에 인테리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치. 그냥 입찰을 그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보고. 낙찰을 받았는데 인테리어가 정말 잘 돼 정말 있다. 잘돼 있어. 그러면은 대박인 거고. 그치. 만약에 안에가 엉망이다. 엉망이다. 그러면 우리 보통 근데 엉망인 상태를 예상하고 입찰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면 공장도 마찬가지로 낙찰을 받았는데 안에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 있다. 그럼 이제 보너스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지. 낫겠네요. 그렇지.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경매까지 나오게 되면 임금 체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돈도 못 받고 무임노동하고 나가시겠어? 자기가 기계 해박하시고 뭔가 이걸 갖다가 끌어가서 돈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기계에 주요 부품이 없는 경우가 좀 있어, 때때로. 그런 경우가 공장 경매에서는 좀 그래도 흔히 좀 일어나는 일들이군요. 그치. 그럼 저 기계 가져가도 못 쓴다는 얘기네요. 못 쓸 확률이 다분히 있지. 자, 이제 다시 보면 토지가 16억이고 건물이 9억이니까 이 두 개만 해도 25억 정도이고 그리고 이걸 포함한다고 해도 뭐 25억 정도.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본 이거 2천만 원짜리 수변전 시설 빼고 2억 4천 정도. 이거를 입찰할 때 감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나눠봤는데 빼고 생각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네. 일단은 빼고. 그러면 지금 얼마죠? 지금 8억 정도? 8억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빼고 생각하고 한 6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저 금액은 그냥 지워버려. 근데 저 금액을 기억해야 될 때는 딱 한 번이야. 대출할 때. 그렇죠. 대출할 때 그 친구들은 기계값은 빼고 빼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돼. 빼고 뭐 감정에 우리가 보통 뭐 70, 낙찰이 80 중에 높은 금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산정하는 그 감정 금액은 지금 여기 27억 5천만 원이 아니고 이 뺀 금액이 대충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 금액에서 80% 이런 식으로구나. 그런 식으로. 저거는 인정 안 하지. 그렇군요. 그래서 대출에 보통 이 정도면 다 대출을 받으시니까 대출 바로 받으셔야 계산할 되니까. 때 좀 잘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 자, 오늘은 공장 경매 중에서 정말 궁금했던 거 이런 기계기구가 감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공장 경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 또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끝!